인도 점성술에서 라시가 무대라면 하우스는 그 무대에 펼쳐지는 인생의 구체적 영역입니다.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을 라그나라 하고 이때 라그나가 위치한 별자리가 1번 하우스가 됩니다. 영상은 천칭자리가 1번 하우스가 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12개의 하우스가 펼쳐지죠. 각 하우스는 삶의 한 영역을 상징합니다. 1번 하우스는 나 자신, 성격과 외모, 삶의 방향성. 2번 하우스는 재물과 말, 가정의 안정. 3번 하우스는 형제, 용기, 노력, 소통. 4번 하우스는 집과 어머니, 물질과 내면의 안정. 5번 하우스는 자녀, 창조성, 사랑. 6번 하우스는 질병과 적, 봉사. 7번 하우스는 배우자, 결혼, 파트너십. 8번 하우스는 죽음, 비밀, 영적 변환. 9번 하우스는 행운, 스승, 종교. 10번 하우스는 직업과 명예, 사회적 성취. 11번 하우스는 소망, 친구, 수입. 마지막 12하우스는 손실, 해탈, 은둔을 뜻하죠. 이제 각 하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우스, 동쪽 지평선, 태양이 막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탄생 순간 신생아가 첫 숨을 들이쉬며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아, 신체, 생명력이라는 근원적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외모, 체질, 건강, 성격,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기본 방향성을 뜻합니다. 강한 1하우스를 가진 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도성이 뚜렷하며 약하면 삶의 주도권을 잃고 타인의 흐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전생의 카르마가 이번 생에 나라는 육체와 개성으로 구체화된 곳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1하우스는 집착의 뿌리이자 동시에 자기 이해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영적 성취도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1하우스는 단순히 나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전체 삶의 지도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자아, 신체, 성격, 출발, 에고, 생명력입니다. 다음으로 2번 하우스입니다. 출생 직후 인간이 의존하는 것은 음식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는 생존을 위한 기본 자원, 음식, 가족, 언어라는 주제가 발생합니다. 입과 목 부위와 연관되어 말투와 의사 표현도 여기 속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재물, 소유, 재정 상태, 가정의 유산, 말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내가 지닌 가치 체계로 해석됩니다. 돈을 벌거나 재정 관리 능력, 언어 능력은 모두 이 하우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냅니다. 지나치게 이 하우스에 집착하면 물질에 매몰되지만 이를 초월하면 생존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우스는 먹고 사는 것의 영역에서 출발해 점차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돈, 가족, 음식, 가치, 말, 생존입니다. 다음으로 3번 하우스입니다. 자아가 외부와 처음 접촉하는 단계가 3하우스입니다. 출생 후 아이가 형제 자매와 관계를 맺고 작은 행동을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 용기, 소통, 기술이라는 주제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글쓰기, 말하기, 여행, 미디어, 손과 팔을 쓰는 활동, 예술적 기술 습득 등을 뜻합니다. 강한 3하우스를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과 자기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약하면 두려움이나 소극성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는 3하우스가 행동의 훈련장이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바꾸는 용기,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성장의 교훈을 안깁니다. 따라서 3하우스는 단순히 형제나 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자아가 세상과 맞서기 위한 첫 훈련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형제, 용기, 소통, 노력, 기술,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4번 하우스입니다. 4하우스는 천전에이더, 하늘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지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내면, 근본적 안식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정, 어머니, 정서적 기반, 토지와 주거라는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집, 차량, 토지, 교육, 정서적 안정, 내적 만족감과 연결됩니다. 강한 4하우스를 가진 사람은 내면이 단단하고 가정적 안정이 뚜렷하지만 반대로 4번 하우스가 약하면 불안정하거나 뿌리를 잃은 듯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4번 하우스는 마음의 집을 상징합니다. 외부 세계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평화와 만족,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일깨웁니다. 4번 하우스는 단순히 물리적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하는 내면의 집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가정, 어머니, 마음, 안식, 토지, 뿌리입니다. 다음으로 5번 하우스입니다. 4하우스가 뿌리라면 5하우스는 그 뿌리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래서 창조성, 자녀, 지식, 사랑이라는 의미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후세에 남기려 합니다. 자녀 출산, 학문, 예술, 연애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실용적으로는 교육, 창작, 로맨스, 엔터테인먼트, 주식 투자 같은 모험적 행위와도 관련됩니다. 오하우스가 강하면 창의력과 학문적 소양이 뛰어나고 자녀나 연애를 통한 삶이 풍성합니다. 반대로 약하면 창조적 표현이 억눌리고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과거 생의 공덕을 드러내는 자리라 합니다. 내가 지닌 지혜와 직관, 영감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생의 축적물입니다. 오하우스는 나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무엇을 후대에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자녀, 사랑, 지식, 창조, 모험, 영감입니다. 다음은 6번 하우스입니다. 6하우스는 자아가 외부 세계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경쟁, 적대, 빚, 질병이라는 주제가 발생합니다. 출생 이후 타인과 비교되고 갈등하며 그 과정에서 봉사와 노동의 의미가 형성됩니다. 실용적으로는 건강 문제, 직장과 업무, 적과 경쟁자, 빚과 부채, 서비스 정신과 관련됩니다. 6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끈기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역경 속에서 강해집니다. 반대로 약하면 질병, 갈등,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6하우스가 고난을 통한 정화의 자리입니다. 고통과 문제는 영혼을 훈련시키고 에고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6하우스는 카르마의 소각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정화의 과정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적, 질병, 빚, 노동, 경쟁, 정화입니다. 다음은 7번 하우스입니다. 7하우스는 서쪽 지평선, 태양이 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타인과 마주하는 자리이자 결혼과 파트너십의 영역입니다. 혼자였던 자아가 타인과 균형을 이루려 할 때 이곳에서 관계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배우자, 동업, 계약, 협력, 대인관계를 나타냅니다. 7번 하우스가 강하면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결혼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삶의 길이 열립니다. 반면 7번 하우스가 약하면 관계에서 갈등이 잦고 타인과의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보는 자리입니다. 모든 만남은 카르마적 인연이기에 배우자와 파트너는 영적 수업의 스승이 됩니다. 따라서 7하우스는 단순한 결혼의 집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나를 배운다는 깨달음의 장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결혼, 파트너, 계약, 타인, 균형, 인연입니다. 다음은 8번 하우스입니다. 8번 하우스는 죽음, 단절, 비밀, 변형의 자리입니다. 이는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영역으로 삶의 불확실성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질병, 재난, 죽음, 상속, 유산, 파트너의 재정, 성적 에너지, 심리적 충격, 사고나 파괴적 사건과 연결됩니다. 8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재생하며 신비학 심리학 영적 탐구에 깊이 끌리게 됩니다. 반대로 약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손실,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8하우스가 파괴와 재생을 통한 해방의 자리입니다. 죽음을 통해 자아는 해체되고 집착은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스러운 지식과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8하우스는 두려움의 집이자 동시에 변형과 해탈의 문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죽음, 위기, 비밀, 성, 변형, 해방입니다. 다음은 9번 하우스입니다. 8번 하우스의 어둠을 지나면 9번 하우스에서 등불 같은 진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승, 철학, 신앙, 행운이라는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장거리 여행, 고등교육, 철학, 법률, 종교, 윤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9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학문적, 종교적, 철학적으로 풍부하며 삶에서 축복과 행운을 얻습니다. 약하면 신념이 흔들리거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9번 하우스가 다르마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과 쾌락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게 됩니다. 스승과의 만남, 영적 전통, 신앙의 힘은 모두 9하우스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9하우스는 운이 좋은 집이라 불리지만 실제 본질은 삶의 길과 의미를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스승, 철학, 종교, 행운, 진리, 다르마입니다. 다음은 10번 하우스입니다. 9번 하우스가 진리의 등불이라면 10번 하우스는 그것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태양이 정오에 가장 높이 떠 있는 곳으로 외부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 직업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직업, 업적, 권위, 사회적 역할, 명성, 때때로 아버지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10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펼칩니다. 반대로 약하면 직업적으로 불안하고 방향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10번 하우스가 카르마 수행의 무대입니다. 진정한 자기 완성은
세상 속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10번 하우스는 단순한 직업의 집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영혼의 과업을 상징합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직업, 명성, 권위, 직장, 업적, 카르마입니다. 다음은 11번 하우스입니다. 10번 하우스가 사회활동과 직업을 통한 노고, 업적, 명성이라면 11번 하우스는 그 결실을 거두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소망, 성취, 수입, 친구, 네트워크의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월급, 이익, 재정적 보상이나 명성의 결과 발생하는 인맥, 집단 활동, 사회적 성취를 나타냅니다. 11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바람을 이루고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약하면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쉽게 단절됩니다. 영적으로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 그것을 사회와 공유하고 베푸는 자리입니다. 내가 얻은 결실을 공동체와 나누며 더 큰 흐름 속에 합류합니다. 따라서 11하우스는 단순히 이익의 하우스가 아니라 사회적 순환 속에서 나의 역할을 확인하는 하우스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이익, 수입, 성취, 소망, 친구, 네트워크입니다. 다음은 12번 하우스입니다. 12번 하우스는 라그나의 직전, 끝과 소멸, 고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실, 은둔, 격리 공간, 외국, 해탈이라는 의미가 발생합니다. 실용적으로는 지출, 손실, 죽음, 일상에서 격리되는 병원, 먼 해외, 감옥, 수도원, 고독과 연결됩니다. 12번 하우스가 강한 사람은 깊은 내적 세계와 영성에 끌리며 예술, 영적 수행에 몰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12번 하우스가 약하면 현실적 손실, 고립, 방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12번 하우스가 집착의 종말과 해탈의 문입니다. 모든 소유와 관계를 내려놓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손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해방의 길입니다. 12번 하우스는 삶의 순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실 키워드는 손실, 은둔, 외국, 해탈, 고독, 자유입니다. 이번엔 아까 처음에 봤던 천칭 라그나를 예로 들어 하우스와 라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성향은 행성들의 위치에 따라 많이 변화하지만 기본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하우스, 자신을 뜻하는 곳에 천칭이 들어가면 인생의 기본 성향이 균형, 조화, 관계 중심으로 잡힙니다. 외모나 태도도 세련되고 협력적인 면이 강하죠. 2번 하우스는 전갈자리, 그래서 재물과 말은 강렬하고 지배하며 때로는 비밀스럽습니다. 3번 하우스는 사수자리, 소통과 형제관계에서 자유로운 모험심, 솔직함이 드러나고 4번 하우스는 염소자리, 가정과 내면의 안정은 책임과 현실적 성취 속에서 찾아갑니다. 5번 하우스는 물병자리, 사랑과 창조성은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색깔이 강합니다. 6번 하우스는 물고기 자리, 일과 봉사, 질병 영역에서 희생정신이나 영적 성향이 섞여 나타나죠. 7번 하우스는 양자리, 배우자나 파트너는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8번 하우스는 황소자리, 변함과 위기에서 물질적 집착이나 안정에 대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9번 하우스는 쌍둥이 자리, 믿음과 종교, 스승을 대할 때 지적 호기심과 다양한 시도를 추구합니다. 10번 하우스는 개자리, 직업과 명예는 결국 가정적 가치, 보살핌, 감성적 리더십을 통해 드러납니다. 11번 하우스는 사자자리, 친구 관계나 소망은 드라마틱하고 표현력이 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12번 하우스는 처녀자리, 손실이나 해탈, 은둔의 영역에서 세밀함과 자기 검열, 완벽주의가 작동합니다. 이상으로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